10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답률은 10번이 더 높아요. 9번보다. 근데 10번이 너무 길어서 메이트 이따 배치하나 봅시다. 원래 9번, 10번 자리를 좀 바꿔서 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질문이고요. 뭔가 증명하고 있는데 K값을 구하고 있는데 네, 빈칸 채우기니까 읽어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그 APBQ 여기하고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값을 구하고 있는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네. A, B에 대해서 한 거하고 B, C에 대해서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 마찬가지로 네 A, P하고 여기 BQ도 같은 삼각형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값이 같다.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값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분점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2대 4면은 5등분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더하기 등분을 한다고요. 그런 개념을 알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등분이 된 거죠.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1-K고 이쪽이 K라면 근데 이 전체가 1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게 3이잖아 원래는. 그죠? 그럼 여기도 세배를 하고 여기도 세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이 P니까 네. 그 처음에 얘기하는 PA는 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P하고 P-B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P-B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걸 PB는 이제 여기 전체가 3이니까 방금 주황색 구했으니까 3에서 걸 빼는 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네 3 곱하기 1-K고 여기가 이제 3K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네. K 1-K 대 K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P-B니까 이렇부터 여기까지인데 이제 외분점에 대한 얘기니까 네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거의 맞춰서 할까요? A, B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내분이 되어 있긴 했었어. 뭐 1-K, K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분을 보는 거 외분이 K 대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외분점을 그래서 2대 3으로 외분하면 가운데를 1등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B의 2대 3이면 A에서 2칸, B에서 3칸이니까 네, 그 외분점은 그 차이 칸수를 A, B로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걸 이제 빼기 등분을 해야 되는 거지. K 대 K 플러스면 1등분을 해야 되는 거야. 역시 A, B가 1인 거야. A, B가 1이라고 할 때 A, B가 1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면 A에서 이 P-지점까지 K만큼 떠져 있고 B에서는 K 플러스 1만큼 떠져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근데 역시 이게 3이니까 그치? 1이 아니고 3이니까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해서 실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됩니다.
거기까지 구해줬고 이제 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쓰면 되죠. BQ도 맨 마지막에 이제 S1, S2는 해서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따라서 K는 그 바로 윗줄 BQ 이미 나와 있고 가라고, 그 다음에 PB 또 이미 위에서 300이 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Q 다시 하고 P 다시 B는 네 우리가 이제 결국 뭘 알게 되냐면 PQ 다시가 여기고 그게 여기하고 같은 거고요. 그죠? PQ 다시는 이미 3K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3K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길이가 다 똑같은 거죠. 여기도 길이 똑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길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K로. 그리고 이제 P 다시 B. P 다시 B는 네. 여기 3K 플러스 1로 이미 나로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 식을 대입해서 세우면 네. 그럼 3K 곱하기 뭐 1-K 때 3K 곱하기 1 플러스 K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통인 거 빼면은 1-K 대 1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그게 1대 4달을 정리해서 풀면 K 값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달을 해결할 때 우리가 신경 쓸 건 네, PB 정도? 근데 다 나와 있어서 PQ 다시 다 남아있어요. 그죠? 다 나와 있어. 네. P 다시 B 다 이미 구했던 걸로 하는 거니까 하나만 구하면 네. 괜찮은 겁니다. 그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9번 갑시다. 네. 9번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큼 이제 귀찮은 건데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고 단 A는 양수다 라고 해서 A가 0보다 크다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하면서 결과를 최소값이 10이라는 결과를 알려주고 네. 그렇다면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축 확인하고 축이 A잖아요. 그죠? 네. 그게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0부터 2 사이에서 보는 건데 아니 그쵸? 0부터 2 사이에서 보는 거요? A가 양수니까 네. 이 범위 왼쪽에 축이 있을 리는 없고 축이 이제 이 사이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하고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경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지에서 좀 먼 경계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디가 높을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게 0에 가까운지 2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뭘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미안해요. 헷갈릴까? 최소값이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A 넣었을 때 값 이거라는 거죠. 이거. 네. 이게 이제 10이라고 이 주황색 케이스는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당연히 뭐 뿔마 루트 10인데 루트 10만 돼도 0과 2 사이 범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케이스에서 안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케이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풀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면은 최소값은 뭐 당연히 축에서 나올 이제 이렇게 아래로 하니까 최소값이 2에서 나오고 이때 미니멈이 나오고 이때 맥시멈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0이 F2다 라고 일단 먼저 A값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식을 적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뭐 A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난 지금 A가 2보다 클 때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A 값이 나오면 이제 나는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 최대값은 0일 때 값이니까 F0을 구하면 되는 거고 F0은 지금 여기 상수장 2A 적은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3 대입하면은 2, 9, 18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도 접근할 수 있냐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지금 0과 2 사이 이 범위 사이에서 이 점수를 볼 건데 꼭지점이 보시면 A, A 제곱 꼭지점의 좌표가 A, A 제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A, A 제곱 이렇게 미지점은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이냐면 당연히 Y는 X 제곱 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뭐 이런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최소값이 10이 되려면 보시면은 당연히 이 흰색은 y는 x 제곱이기 때문에 2,4밖에 안 돼요? 이것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최소값이 4보다 낮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10인 경우가 안 나옵니다. 이쪽 이제 가야지 최소값이 10인 경우가 나오겠지. 네. 이제 막 꼭지점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영역으로 진입할 때 마침 10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서 뭐 최대값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 3인 지점 한 번만 생각해보자. 3인 지점을 생각하는 이유는 3,9여서 10에 가까워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이 이것도 최고점 개수가 1이거든.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 fx예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옆으로 x 1만큼 갔을 때 1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2일 때 10이 딱 된다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축이 A였으니까 A가 3일 때 정확히 최소가 10일 상황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근데 주황색 그래프하고 흰색 그래프가 공률이 똑같아. 최고점 개수가 둘 다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x가 3까지 비할 때 9까지 올라갔잖아. 그다음 얘는 거꾸로 여기서 0까지 가야 최대값이 나오잖아. 3까지 가니까 역시 9만큼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니까 최대값은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똑같은 값이 네, 이것도 되게 원론적인 거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된다. x가 정의역인 함수 f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거기 2하고 3인데 그 함수가 f고 치역이 무조건 y라고 할게요. 치역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뭐 쉽게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0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치역과 정역이 뒤바뀌어 있는 함수가 g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보시면은 fx는 치역을 정역하고 뒤바뀌는 공역을 한다고. 그 함수가 g인데,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쭉 가면 그게 이제 fg예요, gf예요? GF? 네, gf예요. x가 f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 만나는 거니까 네, gf입니다. fg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gf는 xxx의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얘기해요. 그게 한경함수라는 얘기는 2에서 출발한 것은 무조건 2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3에서 출발한 것은 무조건 3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에 대해서 좌표를 두 개 알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a, 2하고 0,3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네. 0,3 집어넣으면 b값이 나옵니다. b는 3 나온다. 3.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a, 마이너스 a, 2를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대입해 봅시다. 이것까지 이제 사용하면 g-a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그게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GX, EX, EA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오! 네. 잘 이 많이 x였군요. 만드네요. 그럼 제가 지금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a가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전히 완전히 깊은데 플러스 1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a, b 다 나와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와, 이건 그리고 사실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인버스. 역함수를 알 수 있으면 좋죠. 버튼. 자, 그다음 7번을 봅시다. 7번은 네, 복소수 두 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수분, 허수분의 수가 다 자연수다. 이 조건이 이 문제가 풀리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제 Z1, 바Z1. 이 켤레북스의 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늘 제곱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그거 A, B가 자연수면 이렇게 된 게 별거 없습니다. 1, 3, 3, 1 정도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이제 기억은 뭐여서 이미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은 이렇게 Z1하고 Z2의 바를 더했다면 바 Z2를 더했다면 네. 그건 지금 네, 실수분은 변함없이 AC가 될 텐데 허수분은 B하고 마이너스 T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게 3이래요. 그만 이게 3이고 이게 0이라는 뜻이죠. 뭐. 비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례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연 A 더 C 더하기 D가 C 더하기 D가 5인가? 라고 한다면 네? 생각해 봅시다. 자, A, B가 1, 3이었다면 그러면 D는 3일 거예요. 그죠? 네. C는 2가 나와야 됩니다. 네. 5가 나오네요. 그죠? 오. 그 다음에 A, B가 3일일 수도 있잖아. 그치? 네. 3일이라면 그렇다면은 C가 자연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버리는 거지. 위 케이스만 가능해요. 근데 위 케이스 때 5가 됐으니까 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이렇게. 일본은 1C가 되는 건데요. 0이어야 하잖아. 3 더하기 자연수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연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지막 디귿. 디귿은 두 개를 더해서 곱했잖아요. 그죠? 더해서
그 편의국수의 곱이니까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실수분 제곱 더하기 허수분 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네, 되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Z2 이것의 그 편의국수의 곱, 그러니까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의 최대값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ABC가 다 자연수니까 자연수끼리 더해도 자연수고 그럼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40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제곱수에서 41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뭐가 있죠? 25하고 16. 25, 16? 이제 그거밖에 없는지만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든가 아니면 거꾸로 4와 5가 되든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전히 A, B는 1, 3이나 3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결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4. 그렇다면 여기가 1 근데 이걸 여기 1, 3, 여기 1, 3은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네 5가 1 더하기 몇, 3 더하기 몇이 되는 더하고 3 더하기 몇, 1 더하기 몇, 5, 4가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보면 여기서 어차피 거꾸로 다시 확인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해봤자 위에 산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4, 2가 가능하고 여기는 1, 3이 가능하게 돼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CD가 됐고 제곱의 합이 16 더하기 1 하고 4 더하기 9 하고 4 더하기 9 이렇게 이걸 비교하면 최대값이 17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7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 엄청 어려워요. 이상한 거 엄청 어려웠어요? 네. 이거 좀 괴상해요. 자, 6번은 그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중심이 1,10이에요. 네, 반지름이 3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가 뭐 아래쪽에 여기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걸 연장했을 때 원과 만나진 않아요. 그건 조금만 그리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이 위의 점 아무거나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원의 대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고 원 위에 점이 원 위에 점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점은 몇 개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 또는 이 원 밖의 점하고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와 최대는 얼마인가 이런 개념들이 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봅시다. 원 밖의 점하고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치는 어디고 최대치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한다면 중심과 그 원 밖의 점을 있습니다. 이걸 D라고 할게요. D.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뺀 오. 이 지점과 반지름을 더한 이 지점 최소. 그게 각각 최대 최소가 됩니다. 오, 맞다. 그곳에 이제 선 버전이 있어요. 선. 원 밖에 선이 하나 있어.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을 테고 이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한다면 역시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더하기.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나오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적용이 똑같죠? 네. 근데 뭐 소소한 차이라면 여기 D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 D는 점과 선 사이 거리. 공식이 좀 다릅니다. 그 정도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길이가 자연수라면 이런 식의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제일 짧은 거리가 3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반지름이 2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는 3인 지점이 될 테고요. 여기는 7인 지점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3과 7 사이에 4라는 자연수 길이가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2개 있을 겁니다. 양쪽으로. 아, 4, 4, 5, 5도 분명히 2개 있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6, 6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존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의 넓이니까 밑변이 확보가 된 거거든. 이게 이제 1대 3대 1대 3대 2에서 이거 길이가 2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높이.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H. 그게 바로 거리예요. 알겠어요? 그 선과 이게 좀 둔각삼각형이 돼도 뭐 상관없죠. 높이가 네. 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인 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변이고 높이가 h면 넓이가 그대로 h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자연수한 얘기는 높이가 자연수인 거.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된가 하면 딱 이 문제가 된 거야. 오. 원하고 원 밖의 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들의 개수는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최대치와 최소치만 확인하면 된다고. 딱 그렇게 접근만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판단했으면 끝난 거야. 아, 넓이가 자연수한 말은 거리가 자연수한 말이고 거리가 자연수인 개수는 최소치와 최대치를 확인해서 연속적으로만 세면 된다라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원의 중심과 거리를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직선의 방식으로 구해서. 네. 이거 직선의 방식은 뭐 얼마 절표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직선의 방식 구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점은 1,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리 공식을 쓰시면 중심까지 거리는 2분의 여기다가 이제 1,10 대입하면 10이 됩니다. 절대값 씌우면. 오케이? 그래서 5인 걸 알 수 있죠. 5 확보했어요. 반지름이 3, 4배니까 여기 지점이 거리가 2인 지점이야. 여기 지점이 거리가 8인 지점이고. 그럼 당연히 3, 3, 4, 4, 5, 5, 6, 6, 7, 7에서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오. 소심하게 풀어야지. 오빠. So, 서심. Teacher is not very good. Huh? Teacher is not very good. 자, 좌표가 O, A, B, C, D니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A, 7, B, C, 5, 5. 네. 나름 뭐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 평행하다는 것도 쓸 수 있고 평행사변일 테니까 길이 같다는 것도 쓸 수 있을 테고요. 대각선이 수직한 것도 쓸 수 있을 테고 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것도 쓸 수 있을 테고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써서 A, B, C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뭘 하냐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제일 편리한 건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축 방향 5만큼 Y축 방향 5만큼 갔어요. 그거 쓰면 되게 편리해요. 5만큼 5만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가 7인 거 아니까 여기가 10, C는 바로 나와요. 10인 거. 오.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냐면 길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길이. 길이? 그죠? B는 지금 당연히 A 플러스 5겠죠. 그죠? 네. A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뭐야 그 뒷변이 루트 50이 돼요. 그죠? 25 더하기 25니까 예. 여기가 25 더하기 25 이렇게 50, 루트 50인데 여기가 A제곱 더하기 49라고. 그러니까 A가 1인 걸 그냥 알 수 있죠? 네. A가 1이면 여기가 6라고 끝. 또 나오. 풀면 됩니다. 아.